이 집 형님 명의 아닌데 왜 동생 이름이죠? 동네 세무사 박진수 씨가 서류를 보며 물었다. 나 김민재는 35세.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뭐라고요? 이 집 등기부등본 보니까 소유주가 김민재 씨예요. 그럴 리가요. 형 집인데요.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서류를 내밀었다. 소유주 김민재. 취득일 2023년 3월 15일. 심장이 멎었다. 이게 뭐예요? 모르셨어요? 네. 전혀. 이상한데요. 진수 씨가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요. 김민재 씨 명의로 된 대출이 3건 있어요. 대출이요? 네. 총 1억 2천만 원. 말도 안 돼요. 전 대출 안 받았어요. 여기 서명 있는데요. 서류를 봤다. 내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기억이 안 났다. 언제 서명한 거죠? 2023년 6월, 8월, 11월. 3번이요. 기억을 더듬었다. 2023년. 형이 사업 망한 해였다. 그때 형이 보증 서달라고 했었다. 민재야, 이번만.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나는 서명했었다. 보증 서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건 보증이 아니었다. 대출이었다. 그것도 내 명의로. 진수 씨,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됐죠. 명예 도용 아니에요? 형님이요? 네, 형이 제 이름을 썼나 봐요. 진수 씨 표정이 심각해졌다. 그럼 사기네요. 사기. 내 형이 나를 사기쳤다. 믿을 수 없었다. 민재 씨 서류 다 확인해 보세요. 빨리. 네. 집으로 돌아왔다. 서류들을 꺼냈다. 집에 보관해둔 모든 서류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내 명의로 된 것들. 주택 한 채 형이 사는 집. 대출 3건 총 1억 2천. 사업자 등록 2개 형 사업체. 신용카드 5장 형이 쓰는. 모두 내 이름이었다. 왜?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된 거지? 기억을 더듬었다. 3년 전. 형이 사업에 실패했다. 큰 실패였다. 부동산 개발 사업. 3억을 잃었다. 채권자들이 몰려왔다. 형 집이 압류됐다. 형은 파산 직전이었다. 그때 형이 나를 찾아왔다. 민재야, 도와줘.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형, 어떻게 도와요? 보증만 서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보증요? 응. 대출받아서 사업 다시 시작할 거야. 형,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번엔 확실해. 실패 안 해. 형은 울었다. 민재야, 넌 내 유일한 가족이야. 부탁이야.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형은 어릴 때부터 나를 돌봐줬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이 나를 키웠다. 대학까지 보내줬다. 은혜가 있었다.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고마워. 민재야. 그렇게 보증을 섰다. 2021년 11월. 5천만 원 보증. 그게 끝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게 시작이었다. 형은 계속 돌아왔다. 민재야, 한 번만 더. 민재야, 마지막이야. 민재야, 제발. 나는 매번 서명했다.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동안 형이 가져온 서류에 보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보증이 아니었다. 대출, 등기, 사업자 등록 모두 내 명의였다. 형이 날 이용했어. 깨달았다. 내 이름으로 모든 걸 해왔어.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제 어떻게 하지? 3년 전, 2021년 11월, 형한테 전화가 왔다. 민재야, 나야. 형? 목소리가 떨렸다. 형이, 무슨 일이에요? 망했어. 네, 사업, 완전히 망했어. 얼마나요? 3억? 심장이 철렁했다. 3억이요? 응, 다 날렸어. 형,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부동산 개발이었어. 땅 샀는데 개발 허가가 안 났어. 투자자들이 다 빠졌어. 난 빚만 남았어. 형이 울었다. 민재야, 나 이제 어떡하지? 형, 진정해요. 진정이 돼? 집도 압류됐어. 차도 뺏겼어. 형? 형수는 나보고 이혼하재. 애들은 나 피해. 목소리가 절망적이었다. 민재야, 난 죽고 싶어. 형? 그런 말 하지 마요. 정말이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달려갔다. 형 집으로. 도착했을 때 형은 소주병 앞에 앉아 있었다. 형? 왔어? 네. 형, 술 그만 마셔요. 마셔야 잊어. 잊으면 안 돼요. 해결해야죠. 어떻게 해결해? 3억을. 방법 있을 거예요. 없어. 난 끝났어. 형이 주저앉았다. 민재야, 미안해. 형이 무능해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실이잖아. 난 뭐 하나 제대로 못해. 너 키운 것도 빚내가면서 했어. 그것도 다 갚아야 해. 그건 괜찮아요. 제가 갚을게요. 민재야, 형이 나를 안았다. 고마워. 넌 착해. 형,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다음 날, 형수를 만났다. 형수님. 민재야, 형 일로 들었어요. 응. 형수가 지쳐 보였다. 형수님, 이혼 정말 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 형이 힘들어 하세요. 나도 힘들어. 애들도 힘들어. 민재야, 미안해. 근데 난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알겠어요. 미안해. 형수가 눈물을 흘렸다. 일주일 후, 형수는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 친정으로 이혼 서류를 남기고, 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민재야,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형, 가족도 집도 돈도 다 없어. 형, 저 있잖아요. 너? 네. 전 형 가족이에요. 형이 울었다. 고마워. 민재야. 형, 다시 시작해요. 어떻게? 방법 찾아봐요. 같이. 정말? 네. 형 혼자 아니에요. 형이 내 손을 잡았다. 고마워. 진짜로. 그때부터 나는 형을 도왔다. 채권자들 정리했다. 3억 빚. 협상했다. 조금씩 갚겠습니다. 시간 주세요. 일부는 동의했다. 일부는 거절했다. 소송도 들어왔다. 복잡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형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다.
정말 죽을 것 같았다. 3개월 후 빚 정리가 어느 정도 됐다. 3억 중 1억은 감면받았다. 나머지 2억을 10년 분할 상환하기로. 월 200만 원씩. 민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괜찮아요. 형? 근데 어떻게 갚지? 월 200만 원. 제가 도와드릴게요. 너? 네. 제 월급에서 100만 원 드릴게요. 안 돼. 넌 내 생활 해야지. 괜찮아요. 저 독신이고 월세도 싸요. 민재야. 형, 받으세요. 제발. 형이 울었다. 고마워. 정말. 그렇게 나는 형한테 매달 100만 원을 줬다. 2년 동안. 형은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했다. 2023년 초, 형이 말했다. 민재야, 나 사업 다시 시작하려고. 네. 이번엔 작게, 확실하게. 무슨 사업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건강식품.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조사 많이 했어. 시장성 있어. 자본금은요? 5천만 원 필요해. 그 돈을 형이 나를 받다. 민재야, 보증 좀 서줄래? 보증이요? 응. 은행 대출 받을 건데 보증인 필요해. 망설였다. 보증은 위험했다. 형이 또 실패하면 내가 갚아야 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형 눈빛이 절박했다. 민재야, 제발. 이번만. 마지막으로. 알겠어요. 서명할게요. 고마워. 형이 안았다. 이번엔 성공할 거야. 약속해. 네. 믿어요. 그렇게 나는 보증을 섰다. 5천만 원. 2021년 11월 15일. 그게 시작이었다. 보증 서류를 작성했다. 은행에서 김민재 씨, 여기 서명하세요. 네. 서명했다. 그리고 여기도요. 또 서명했다. 마지막으로 여기요. 3곳에 서명했다. 끝났습니다. 보증인 등록 완료됐어요. 네. 형이 웃었다. 민재야, 고마워. 이제 대출 나올 거야. 형, 꼭 성공해야 해요. 알아.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할게. 대출이 나왔다. 5천만 원. 형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온라인 쇼핑몰, 건강식품 판매. 처음엔 잘 됐다. 매출이 났다. 민재야, 이번 달 300만 원 벌었어. 진짜요? 축하해요. 고마워. 내 덕분이야.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3개월 후 매출이 줄었다. 민재야, 요즘 힘들어. 왜요? 경쟁이 너무 심해. 비슷한 업체들이 너무 많아. 가격을 낮추면 어때요? 그러면 적자야. 마진이 없어. 광고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형이 한숨을 쉬었다. 민재야. 네. 한 번만 더 도와줄래? 뭐요? 보증? 2천만 원만. 또요? 응. 광고비 필요해. 그러면 매출 올릴 수 있어. 형,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이번엔 확실해.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 못했다. 알겠어요. 고마워. 또 보증을 섰다. 2022년 3월. 2천만 원. 그렇게 보증은 7천만 원이 됐다. 형은 광고비를 썼다.
네이버, 인스타그램, 유튜브. 매출이 조금 올랐다. 하지만 이익은 없었다. 광고비가 너무 컸다. 민재야, 이상해. 매출은 오르는데 돈은 안 남아. 원가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런가? 아니면 광고 효율이 낮거나. 확인해 봐야겠다. 형은 고민했다. 하지만 해결책을 못 찾았다. 6개월 후 매출은 정체됐다. 형은 초조해했다. 민재야, 이러다 또 망하는 거 아니야? 형, 진정해요. 진정이 돼? 빚이 7천만 원이야. 제가 있잖아요. 너?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매달 100만 원 드리고 있잖아요. 더 드릴게요. 안 돼. 넌 내 생활 해야지. 괜찮아요. 제 저축 좀 쓸게요. 형이 울었다. 미안해. 민재야. 괜찮아요. 그렇게 나는 형한테 매달 150만 원을 줬다. 내 월급은 350만 원이었다. 150만 원 주고 나면 200만 원 남았다.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저축 50만 원. 빠듯했다. 하지만 견딜만 했다. 2023년. 형 사업은 계속 안 됐다. 민재야, 이번엔 제품을 바꿔볼까? 뭘로요? 화장품? 시장성 있대. 돈은요? 3천만 원 필요해. 또 보증이요? 응. 미안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형, 제발. 민재야. 나는 서명했다. 2023년 6월. 3천만 원. 보증은 1억이 됐다. 형은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또 안 됐다. 경쟁이 심했다. 자본이 부족했다. 노하우도 없었다. 3개월 만에 재고만 쌓였다. 민재야, 어떡하지? 재고를 못 팔아. 할인하면 어때요? 그럼 손해야. 그래도 팔아야죠. 그래야 하나? 결국 할인 판매했다. 손해를 보면서 자본이 바닥났다. 형은 다시 절망했다. 민재야, 나 또 실패한 것 같아. 형, 미안해. 내 보증 때문에 내가 피해볼까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1억이야. 너 어떻게 갚아? 천천히 갚으면 되죠. 민재야. 형이 울었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는 것 같아. 아니에요. 형? 미안해. 정말 나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다. 사실 두려웠다. 1억. 내가 갚아야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형한테 말 못했다. 형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 2023년 말 형이 또 찾아왔다. 민재야, 기회가 하나 있어. 뭔데요? 수입 사업. 중국에서 제품 들여와서 파는 거야. 또 사업이요? 응. 근데 이번엔 확실해. 파트너도 있어. 돈은요? 2천만 원. 형, 저 이제 힘들어요. 알아. 근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형, 제발. 민재야. 이번 놓치면 난 정말 끝이야. 형 눈빛이 절박했다. 나는 또 서명했다. 2023년 11월. 2천만 원. 보증은 1억 2천만 원이 됐다. 그때까지 나는 몰랐다. 이게 보증이 아니라는 걸. 대출이라는 걸. 그것도 내 명의로. 2024년 초 형 수입 사업이 시작됐다.
중국에서 생활용품을 들여와서 온라인으로 팔았다. 이번엔 잘 됐다. 민재야, 이번 달 500만 원 벌었어. 진짜요? 응, 제품이 잘 팔려. 다행이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매달 매출이 올랐다. 500만 원, 700만 원, 900만 원. 형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민재야, 나 이제 진짜 성공할 것 같아. 좋겠다. 형? 응. 이번엔 확실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형이 벌어도 나는 여전히 빚이 있었다. 보증 1억 2천만 원. 형이 잘 갚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형, 대출 잘 갚고 있어요? 응. 형 명의 대출이요. 제가 보증선. 아, 그거 당연하지. 잘 갚고 있어. 정말요? 응. 걱정 마. 통장 좀 봐도 돼요? 왜? 날 못 믿어?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요. 민재야, 형 믿어줘. 제발. 알겠어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형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하지만 불안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2024년 6월. 형한테 연락이 왔다. 민재야, 새 집 구했어. 새 집이요? 응. 좀 넓은 데로. 돈 괜찮아요? 응. 요즘 잘 벌고 있잖아. 전세요? 월세요? 매매. 뭐, 집 샀어. 15억짜리. 심장이 철렁했다. 형, 그 돈 어디서 났어요? 대출 받았지. 얼마나요? 10억? 10억? 응. 집값 오를 것 같아서. 형,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아. 나 이제 안정적으로 벌잖아. 그래도 걱정 마. 다 계획 있어. 전화를 끊었다. 불안했다. 15억짜리지? 형이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우연히 형 집 앞을 지나갔다. 새로 이사한 집. 궁금해서 들어가 봤다. 형? 민재야? 왔어? 응. 지나가다가. 그래. 집 구경해. 둘러봤다. 넓었다. 40평. 깔끔했다. 인테리어도 좋았다. 좋네요. 그치? 마음에 들어. 근데 형, 응? 이 집 명의가 누구예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내 명의지. 당연히. 그래요? 뭔가 이상했다. 형 명의면 은행이 대출해줬을까? 형은 신용불량자였다. 3년 전 사업 실패 때문에. 형, 신용 회복됐어요? 응? 은행이 대출해줬으면 신용 괜찮아진 거잖아요. 아, 그거, 응, 회복됐어. 어떻게요? 빨리요? 열심히 갚았지. 그래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의심이 들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생각했다. 형이 정말 신용 회복됐을까? 1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을까? 보증은 다 갚았을까?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 인터넷으로 검색했다. 신용 조회 방법. 나이스 신용평가 사이트가 나왔다. 들어갔다. 본인 인증을 했다. 신용 조회를 클릭했다. 화면에 내 신용 정보가 떴다. 보다가 멈췄다. 대출 내역.
우리은행 마이너스 5천만 원 2021.11 15 국민은행 마이너스 2천만 원 2022.03 20 신한은행 마이너스 3천만 원 2023.06 10 하나은행 마이너스 2천만 원 2023.11 5 농협 마이너스 10억 2024.03 15 뭐? 10억? 내 명의로? 언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2024년 3월 15일. 형이 집 산 날이었다. 설마. 스크롤을 내렸다. 담보정보. 담보물 서울시 강남구 XX동 XXX-X 아파트. 소유주 김민재. 내 이름이야. 손이 떨렸다. 형 집이 내 명의였다. 그리고 내 명의로 10억 대출받았다. 형이 뭘 한 거야? 그날부터 모든 걸 조사했다. 인터넷 뱅킹, 신용조회, 등기부등본.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한 것들. 내 명의로 된 자산. 아파트 한 채 15억, 강남구. 상가 한 채 3억, 성동구. 내 명의로 된 대출. 아파트 담보대출 마이너스 10억. 상가 담보대출 마이너스 2억. 신용대출 3건 마이너스 총 1억 2천. 총 13억 2천만 원. 13억? 믿을 수 없었다. 내가 언제 13억을 빌렸지? 서명한 기억은 있었다. 형이 가져온 서류에. 보증 서류야. 서명만 해줘. 나는 믿고 서명했다. 하지만 보증이 아니었다. 대출이었다. 매매 계약이었다. 등기 이전이었다. 모두 내 명의로. 형이 날 이용했어.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13억. 내가 갚아야 하나? 불가능했다. 내 월급으로는 평생 일해도 못 갚았다. 어떡하지? 손이 떨렸다. 형한테 전화했다. 형? 왜? 무슨 일이야? 만나야겠어요. 지금. 지금? 왜? 중요한 거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 만나서 얘기해요. 알았어. 어디서? 우리 집으로 와요. 지금. 그래. 1시간 후. 형이 왔다. 뭐가 그렇게 급해? 형 앉아요. 왜 이래? 무서워. 서류를 꺼냈다. 신용조에서 등기부등본, 대출 내역. 모두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게 뭐야? 형, 설명해요. 뭘? 왜 제 명의로 13억 빚이 있어요? 형 얼굴이 굳었다. 13억? 네. 여기 보세요. 다 증거예요. 서류를 가리켰다. 아파트 10억, 상가 2억, 신용대출 1억 2천. 전부 제 명의예요. 형, 이거 설명해요. 지금. 형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제 명의를 도용한 게요? 내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됐어. 그래서 제 이름을 썼어요? 응. 분노가 폭발했다. 형, 이게 말이 돼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요? 물어봤지. 보증 서달라고. 보증이 아니잖아요. 대출이잖아요. 제 명의로. 같은 거야. 같지 않아요. 소리쳤다. 보증은 형이 갚으면 끝이에요. 근데 명예대출은 제가 갚아야 해요. 내가 갚고 있잖아. 정말요?
진짜 갚고 있어요? 대출 내역을 봤다. 여기 보세요. 연체 3개월이에요. 하나도 안 갚았어요. 그건 사업이 좀 뭐요? 안 됐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탓이에요? 형 탓이죠. 형이 떨었다. 민재야, 미안해. 진짜로. 미안하면 됐어요? 13억을요? 갚을게. 시간 좀만 줘. 시간이요? 얼마나요? 10년? 20년? 형, 전 이제 결혼도 못해요. 이 빚 때문에. 민재야, 집도 못 사요. 차도 못 사요.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해요. 눈물이 났다. 왜 이러셨어요? 저한테? 형이 울었다. 미안해. 나도 살고 싶었어. 저 희생시켜서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너는 젊잖아. 나보다 기회가 많아. 뭐라고요? 나는 40대야. 실패하면 끝이야. 근데 너는 30대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래서 제 인생을 담보로 잡았어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소리쳤다. 형,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갚을게. 꼭. 언제요? 시간 좀 줘. 얼마나요? 5년? 5년이요? 13억을 5년에요? 10년? 형? 민재야, 제발. 나 좀 살려줘. 형이 무릎을 꿇었다. 제발. 시간만 줘. 내가 꼭 갚을게. 나는 할 말을 잃었다. 형이 무릎 꿇는 걸 처음 봤다. 형, 일어나요. 시간 줄 거야? 일단 일어나요. 형이 일어났다. 고마워. 민재야. 고맙긴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형, 이제부터 제가 관리할 거예요. 뭘? 형 재산, 대출, 사업. 다요. 민재야. 싫으면 고소할 거예요. 명예도용으로. 형이 당황했다. 고소? 네. 형은 범죄자예요. 명예도용은 사기예요. 민재야, 그러지 마. 그럼 제 말 들어요. 지금부터. 알았어. 형 통장, 카드, 대출 서류 다 가져와요. 내일까지. 알았어. 형이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손이 떨렸다. 13억. 어떻게 하지? 막막했다. 다음 날 형이 서류를 가져왔다. 통장 사본, 카드 내역, 대출 계약서 모두 확인했다. 그리고 충격받았다. 형 수입, 월 평균 500만 원 수입 사업. 형 지출, 생활비 300만 원, 대출 이자 150만 원, 사업 비용 200만 원, 합계 650만 원. 적자잖아요. 응, 매달 150만 원씩 모자라요. 그래.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신용카드. 신용카드요? 응. 카드로 돌려막기 했어. 한숨이 나왔다. 형, 이거 파산 직전이에요. 알아. 그런데 왜 집을 샀어요? 15억짜리를요? 살 곳 필요했잖아. 전세로 살면 되잖아요. 집값 오를 것 같아서. 형? 말문이 막혔다. 형은 경제관념이 없었다.
아니, 무책임했다. 형, 이 집 팔아야 해요. 뭐, 지금 팔아요. 그래야 빚 줄여요. 안 돼. 왜요? 여기 내 집이야. 처음으로 산. 그래도 감당 못해요. 시간 주면 할 수 있어. 언제까지요? 10년? 20년? 민재야. 형, 현실 보세요. 지금 매달 적자예요. 카드 빚도 쌓이고 있어요. 서류를 보여줬다. 카드 빚 3천만 원이에요. 이자 만월 100만 원이에요. 이러다 진짜 파산해요. 형이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팔게. 정말요? 응. 내 말이 맞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집을 팔려면 대출을 갚아야 했다. 10억? 집값이 15억이니까 5억 남았다. 하지만 팔릴까? 부동산에 물어봤다. 15억이요? 힘들 것 같은데요. 왜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매물이 안 나가요. 그럼 얼마에 팔 수 있어요? 13억? 2억 손해네요. 네. 그래도 팔리면 다행이죠. 13억에 팔면 대출 10억 갚고 3억 남았다. 그 돈으로 상가 대출 2억 갚고 1억 남았다. 신용대출 1억 2천 중 1억 갚고 2천만 원 남았다. 2천만 원. 여전히 빚이었다. 하지만 13억보단 나았다. 형, 13억에 팔아요. 알았어. 매물을 내놨다. 하지만 안 팔렸다. 3개월이 지나도 왜 안 팔리는 거예요? 요즘 정말 안 돼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럼 가격 내릴까요? 그러시죠. 12억으로. 12억. 3억 손해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가격을 내렸다. 그러자 문의가 왔다. 하지만 계약까지는 안 갔다. 다들 구경만 하고 갔다. 언제 팔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답답했다. 그때 동네 세무사 박진수 씨가 찾아왔다. 민재 씨,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형님 집 건으로요. 아시는구나. 네. 등기부등본 보다가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뭐요? 이 집 형님 명이 아닌데 왜 동생 이름이죠? 그게 설명했다. 형이 내 명의로 집을 샀다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진수 씨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 씨, 이거 명예 도용이에요. 알아요. 고소해야 해요. 형인데 어떡해요? 형이어도 범죄예요. 그리고 민재 씨, 다른 것도 확인해 봤어요? 뭐요? 형님 명의로 된 다른 재산들이요. 있어요? 확인해 봐야 해요.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 차량 등록. 어떻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거 제대로 정리 안 하면 민재 씨 인생 망해요. 감사합니다. 진수 씨와 함께 조사했다. 형 명의로 된 재산들, 그리고 발견했다. 형 명의 자산, 없음, 전부 내 명의였다. 집, 상가, 차, 사업자 등록. 형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전부 민재 씨 명의예요. 왜요? 형님이 신용불량자라서요.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 이름을? 네. 전형적인 명예 도용이에요. 진수 씨가 서류를 정리했다.
민재 씨, 이거 법적 조치 취해야 해요. 어떻게요? 명예 도용 고소, 재산 반환 청구, 채무관계 정리. 복잡하네요. 복잡하지만 해야 해요. 안 그러면 평생 빚쟁이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변호사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형한테 전화했다. 형, 다 알았어요. 뭘? 형 명의 재산 없는 거, 다 제 명의인 거. 형, 왜 이러셨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민재야, 나 좀 살려줘. 형 살리면 전 죽어요. 민재야, 형,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고소하는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재산은 정리할 거예요.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났다. 형이었는데, 나를 키워준 형이었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 인생을 지켜야 했다. 변호사를 만났다. 이름은 정수진. 40대 여성. 안녕하세요. 진수 씨한테 소개받았어요. 네. 앉으세요. 사무실에 앉았다. 상황 설명해 주세요. 모든 걸 말했다. 형이 사업 실패한 것, 내가 보증 선 것, 알고 보니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것, 집, 상가, 사업자까지 모두 내 명의인 것. 수진 변호사가 들었다. 메모했다. 전형적인 명예 도용 사기네요. 사기요? 네. 가족이어도 범죄예요. 고소해야 하나요? 추천합니다. 형인데, 형이어도 범죄는 범죄예요. 그리고 민재 씨 보호하려면 고소해야 해요. 왜요? 채권자들이 민재 씨한테 청구할 거예요. 명의가 민재 씨니까. 명예 도용 피해자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그러려면 고소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 이전도 취소해야 해요. 어떻게요? 법원에 재산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 돼요. 복잡하네요. 복잡하지만 해야 해요. 수진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했다. 일단 증거 모아야 해요. 뭐요? 민재 씨가 동의 안 했다는 증거요. 어떻게요? 서명 필적 감정, 녹취, 문자 메시지, 증인. 형님이 민재 씨 몰래 명예 도용했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힘들겠네요. 힘들지만 가능해요. 보통 이런 케이스는 승소해요. 정말요? 네. 명예 도용은 명백한 범죄니까요. 알겠습니다. 진행할게요. 좋아요. 그럼 착수금은 얼마예요? 500만 원이요. 500? 네. 그리고 승소하면 성공 보수 10%예요. 비싸네요. 명예 도용 사건은 복잡해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돈이 문제였다. 내 저축은 300만 원밖에 없었다. 200만 원이 부족했다. 분할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선불 300만 원, 나머지 200만 원은 한 달 뒤에. 감사합니다. 계약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통장을 봤다. 잔고 10만 원. 3년 동안 모은 저축 300만 원. 다 썼다. 형 때문에. 허탈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1. 서명 필적. 형이 가져온 서류들. 보증 서류야. 내가 서명한. 모두 꺼냈다.
그리고 비교했다. 내 진짜 서명과 달랐다. 미묘하게. 기억 회계 각도, 지읒 받침의 위치, 다 달랐다. 형이 썼구나. 확신했다.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비용 50만 원. 또 돈이 나갔다. 결과가 나왔다. 필적 불일치. 동일인 서명 아님. 증거 한계 확보. 2. 녹취. 형과 통화할 때마다 녹음했다. 형, 왜 제 명의로 집을 샀어요? 어쩔 수 없었어. 물어보지도 않고요? 물어봤잖아. 보증 서달라고. 보증이 아니잖아요. 명예대출이잖아요. 같은 거야. 같지 않아요. 형, 이거 범죄예요. 범죄? 네. 명예도용이에요. 민재야, 형 고소하려고?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정리해야 해요. 알았어. 녹음 파일을 변호사한테 보냈다. 증거 2개 확보. 3. 문자 메시지. 형과 주고받은 문자들. 민재야, 서류 서명 부탁해. 보증 서류야. 2023.06. 10. 형, 또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2023.06. 10. 응. 마지막. 약속해. 2023.06. 10. 민재야, 집 샀어. 고마워. 2024.03. 15. 네. 무슨 집이요? 2024.03. 15. 새 집. 너 덕분이야. 2024.03. 15. 제가 뭘 했는데요? 2024.03. 15. 보증 서줬잖아. 덕분에 대출 나왔어. 2024.03. 15. 이 대화들. 내가 집 구매 동의 안 했다는 증거였다. 스크린샷 찍어서 변호사한테 보냈다. 증거 3개 확보. 4. 증인. 필요했다.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증언할 사람. 누구? 동네 세무사 박진수 씨. 진수 씨, 증인 서줄 수 있어요? 무슨 증인이요? 제가 혁명의 도용 몰랐다는 거요. 아, 그거요? 당연하죠. 민재 씨 놀란 표정 봤어요. 진짜 몰랐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도와드릴게요. 증인 확보. 모든 증거를 변호사한테 넘겼다.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승소 가능해요? 네. 90% 이상. 다행이다. 이제 고소장 작성할게요. 네. 며칠 후 고소장이 완성됐다. 피고소인 김민석 형. 혐의 사문서 위조, 명예도용, 사기. 읽어봤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형을 고소하는 거였다. 나를 키워준 형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제출해주세요. 네. 내일 제출할게요. 집으로 돌아왔다. 형한테 전화했다. 형? 왜? 고소했어요. 뭐? 명예도용으로. 민재야. 미안해요. 형? 근데 안 그러면 전 죽어요. 민재야, 제발. 취소해줘. 못해요. 형 감옥 가는 거 보고 싶어?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민재야. 형, 왜 이러셨어요? 저한테? 살고 싶었어. 나도. 저 희생시켜서요? 미안해. 형,
이제 법대로 하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내 인생을 지켜야 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형이 출석했다. 나도 출석했다. 같은 날 다른 시간에 김민재 씨 진술해 주세요. 네. 모든 걸 말했다. 형이 보증 서달라고 한 것. 나는 보증인 줄 알았던 것. 알고 보니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것. 집, 상가, 사업자 모두 내 명의인 것. 경찰이 들었다. 기록했다. 형님 동의 없이 한 거 맞죠? 네. 저 몰랐어요. 증거 있나요? 네. 여기요. 필적 감정, 녹취, 문자 메시지. 모두 제출했다. 경찰이 확인했다. 확실하네요. 명예 도용 맞습니다. 형은 어떻게 되나요? 기소될 겁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형량은요? 3년에서 5년 정도. 가슴이 아팠다. 형이 감옥 가는 거였다. 그래요. 경찰서를 나왔다. 복도에서 형을 마주쳤다. 민재야. 형? 어색한 침묵. 정말 고소한 거야? 네. 왜? 형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 이름 썼잖아요. 그래도 형이잖아. 형이어도 안 돼요. 민재야. 형이 다가왔다. 제발 취소해줘. 응? 못해요. 왜? 전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나는? 형도 형 인생 사셨잖아요. 제 인생 담보로.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나는 내 형이야. 너 키운 사람이야. 알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3년 동안. 근데 이젠 못 참아요. 13억이에요. 제가 어떻게 갚아요?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언제요? 10년 후요? 20년 후요? 시간 주면 할 수 있어. 믿을 수 없어요. 민재야. 형이 소리쳤다. 넌 나 안 믿어? 안 믿어요. 이제. 그래. 네. 형은 저 배신했어요. 3년 동안. 배신? 네. 매번 거짓말했어요. 마지막이라고. 보증이라고.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제 명의로 다 하고 있었어요. 형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 안 돼요. 그럼 어쩌라고? 형은 형 인생 사세요. 저 없이. 민재야. 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형 없이. 돌아섰다. 민재야. 뒤돌아보지 않았다. 걸었다. 밖으로. 눈물이 났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옳은 일이었다. 한 달 후. 기소됐다. 피고인 김민석. 혐의 사문서 위조 사기. 재판이 시작됐다. 방청석에 앉았다. 형을 봤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초라해 보였다. 재판이 진행됐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필적 감정, 녹취, 문자 모두 명확했다. 형이 명예 도용했다는 것. 변호사가 변론했다. 피고인은 동생을 속이려던 게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본인 명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 이름을 빌린 것은 잘못이지만 악의는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언젠가 갚으려고 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악의 유무와 무관하게 명예도용은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번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증이라고 속이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형이 일어났다. 네.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야, 나를 봤다. 정말 미안해. 형이 잘못했어. 내 인생 망친 거. 근데 형도 살고 싶었어. 정말 눈물을 흘렸다. 용서해줘. 제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용서? 아직은 못했다. 판결이 나왔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13억 2천만 원. 실형은 아니었다. 집행유예. 5년 동안 문제 없으면 감옥 안 가는. 하지만 배상은 해야 했다. 13억 2천. 형이 나한테. 재판이 끝났다. 밖으로 나왔다. 형도 나왔다. 민재야. 형? 고마워. 뭐가요? 실형 아니어서. 네. 배상은 할게. 꼭. 그래요. 언젠가 용서해 줄 수 있어? 모르겠어요. 그래. 형이 돌아섰다. 걸어갔다.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복잡했다. 형이 처벌받아서 안도됐다. 하지만 동시에 슬펐다. 형이었는데 나를 키워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변호사가 연락했다. 민재 씨, 재산 이전 취소 완료됐어요. 정말요? 네. 법원 판결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 상가, 사업자 등록. 모두 형님 명의로 환원됐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대출도 형님 책임으로 확정됐어요. 13억 2천요? 네. 민재 씨는 더 이상 책임 없어요.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수고하셨어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뚫렸다. 끝났다. 3년 만에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남았다. 형이 13억을 갚을 수 있을까? 한 달 후 형한테 연락이 왔다. 민재야, 나야. 뭐예요? 집 팔았어. 정말요? 응. 12억에. 그럼 대출은요? 10억 갚았어. 2억 남았어. 다행이다. 상가도 팔았어. 2억 5천에. 그럼 상가 대출 2억 갚고? 응. 5천 남았어. 그럼 이제 신용대출 1억 2천만 남았네요? 아니. 응? 나 파산 신청했어. 뭐? 개인 파산. 신용대출 못 갚겠어. 형?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파산. 채무를 탕감받는. 하지만 신용은 더 나빠지는. 알겠어요. 화났어? 아니요. 형 인생이니까. 고마워. 형,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전세 얻었어. 작은데. 혼자요? 응. 이혼했거든. 형수님이랑요? 응. 작년에.
몰랐어요. 말 안 했지. 침묵이 흘렀다. 민재야. 네. 형 용서 못해도 이해는 해줘. 이해요? 응. 형도 살고 싶었어.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알겠어요. 고마워. 전화를 끊었다. 형 목소리가 쓸쓸했다. 형도 힘들겠지. 하지만 동정하지 않기로 했다. 내 인생을 살아야 했다. 6개월 후 나는 새 출발을 했다. 이직했다. 더 큰 회사로. 연봉도 올랐다. 4,500만 원. 월 375만 원. 저축을 시작했다. 매달 100만 원씩. 3년 만에 처음이었다. 형한테 주지 않는. 기분이 이상했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형 없는 삶. 익숙하지 않았다. 1년 후 우연히 형을 봤다. 길에서. 형? 민재야? 변했다. 수척했다. 옷도 낡았다. 잘 지내요? 응. 너는? 네. 잘 지내요. 다행이다. 형은요? 뭐 하세요? 편의점 알바. 그래요? 응. 시급이라도 받아야지. 안타까웠다. 하지만 동정하지 않았다. 형, 밥 먹었어요? 아니, 아직. 같이 먹을래요? 진짜? 네. 근처 식당으로 갔다. 국밥집. 주문했다. 국밥 2개요. 밥이 나왔다. 형이 먹었다. 급하게. 배고팠나 보다. 형, 천천히 먹어요. 응. 한참을 먹었다. 잘 먹었다. 네. 민재야. 네. 고마워. 밥 사줘서. 별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한테는 큰 거야. 요즘 밥도 잘 못 먹어. 그래요? 응. 알바비로는 월세 내기도 빠듯해. 안타까웠다. 하지만 도와주지 않기로 했다. 다시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형, 힘내요. 응. 너도. 식당을 나왔다. 헤어졌다. 형이 걸어갔다. 멀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봤다. 이게 맞는 걸까? 형을 이렇게 두는 게. 고민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형은 형 인생을 살아야 하고. 돌아섰다. 걸었다. 집으로. 2년 후 나는 결혼했다. 좋은 사람 만났다. 직장 동료였다. 따뜻한 사람이었다. 형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응. 미안해. 빚은 없어. 다 정리했어. 괜찮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응. 내가 이겨낸 게 중요한 거지. 고마워. 결혼식에 형을 초대했다. 올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초대했다. 형이 왔다. 여전히 수척했다. 하지만 축하해줬다. 민재야, 축하해. 고마워요. 형? 행복해라. 네. 형은 내 인생 망치지 않을게. 약속해. 형? 이제 내 인생 살게. 너 없이.
알겠어요. 형이 돌아섰다. 잘 살아. 형도요. 형이 나갔다.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다. 그 후로 연락 없었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다. 3년 후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예쁘다. 그치? 아빠 닮았어. 고마워. 행복했다. 진짜로. 형 없이도. 아니, 형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어느 날 형한테 편지가 왔다. 민재에게 잘 지내냐? 나는 잘 지낸다. 요즘 작은 식당에서 일한다. 주방 보조다. 힘들지만 견딜만하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미안하다. 진짜로. 내 인생 망쳐서 용서 못해도 괜찮아. 나도 날 용서 못하니까. 그냥 행복해라. 그게 형 바람이야. 형?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났다. 형도 후회하고 있구나. 답장을 썼다. 형에게 편지 고마워요. 저도 잘 지냅니다. 결혼했고 딸도 태어났어요. 용서요? 아직 어려워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도 잘 지내세요.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민재. 편지를 붙였다. 마음이 편해졌다. 완전히 용서는 못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다. 형도 살고 싶었던 거였다. 방법이 잘못됐을 뿐. 지금 나는 37세. 행복하게 산다. 아내, 딸과 함께. 형 생각은 가끔 난다. 안타깝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내 인생을 지킨 것을. 그게 옳았다. 5년 후 형한테 또 편지가 왔다. 민재에게 오랜만이다. 나 요즘 작은 식당 차렸다. 국밥집이다. 장사가 잘 된다. 빚도 다 갚았다. 개인 파산 면책도 받았다. 이제 신용도 회복 중이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맙다. 날 포기하지 않아서. 고소해줘서. 덕분에 정신 차렸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 제대로 살 거야. 내 조카 보고 싶다. 언젠가 괜찮으면 얼굴 좀 보여줘. 형? 읽고 웃었다. 형이 달라졌구나. 답장을 썼다. 형에게 축하해요. 잘하고 계시네요. 조카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말에 식당 찾아갈게요. 민재. 주말. 가족과 함께 형 식당을 찾아갔다. 어서 오세요. 형이 반겼다. 많이 달라졌다. 건강해 보였다. 밝아졌다. 형? 민재야. 안았다. 오랜만이었다. 이게 조카구나? 네. 지우예요. 예쁘네. 이리 와. 형이 지우를 안았다. 지우가 웃었다. 형, 식당 잘하고 계시네요. 응. 열심히 하고 있어. 다행이다. 민재야, 고마워. 그때 고소해줘서. 네. 진짜야. 덕분에 정신 차렸어. 그래요? 응. 안 그랬으면 난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내 인생 망치면서. 형, 이제 내 인생 살아. 제대로. 잘하고 계세요. 우리는 국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형, 요리 실력 늘었네요. 그치? 열심히 배웠어. 가족이 함께 웃었다. 따뜻했다. 이제 됐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이후 가끔 형 식당에 갔다. 가족과 함께
형도 가끔 우리 집에 왔다. 조카 보러. 관계가 회복됐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형은 변했다. 책임감 있게, 정직하게. 나는 그런 형을 존중했다. 지금 나는 42세. 행복하다. 가족과 함께, 그리고 형과도 다시 시작한 건강한 관계로. 보증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진짜 끝은 서로를 놓아주고 각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었다. 그게 진짜 끝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